이번 시간은 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절차에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 즉 수용 방식과 관련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앞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했었죠.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그리고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 인근 지역보다 지가가 현저히 높아서 그 수용과 사용 방식으로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무슨 방식으로 하죠? 환제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죠? 목적은 그렇죠. 자,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 공급이에요.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죠. 주택 건설이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 동네에서 말이야. 자, 여기에 저 멀리 임야가 있습니다. 산도 있고요. 그리고 산 아래에 마을이 있죠. 마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 자, 전덕과 순덕 농지예요. 농지. 전덕과 순덕 농지가 집화되어 있다. 이게 이제 계곡이고 이제 강이고 하천이고 그래요. 자, 이런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앞으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이제 집단으로 조성해서 개발자, 건설회사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돼요. 자,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이제 택지 조성에 필요한 이 동네 건축물이라든지 임야라든지 그리고 전답과 순덕 농지들 파는 수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첫 번째 절차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이죠.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토지 등을 수용하고 그때 보상합니다. 보상은 사전에 현금 보상이 원칙인데 채권으로 보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발행하는 채권이 이제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등을 발행해서 보상을 하죠. 토지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 등을 발행해서 보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동네 그 원주민들은, 도시개발구역의 원주민들, 농지나 임야, 주택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그 집과 농지와 임야를 수용당하고 이제 사전에 현금 보상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그 매수대금 일부에 대해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해주는 이제 채권을 받게 되죠. 이것을 이제 토지 상환 채권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채권을 받은 그 채권자, 토지 상환 채권자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이렇게 상환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이 끝나면은 여기서 이제 택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토지 용지를 변경 등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공사 시행에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시행이 끝나면은 자, 시행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겠죠. 해서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준공검사.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자, 지정권자는 준공검사 신청이 있으면 본인이 인가해준 실시 계획대로 틀림없이 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 완료를 공고하게 됩니다. 공사 완료를 공고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공사 완료 수용 방식으로 공사 완료되면 그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배웠죠. 공사 완료 공고의 다음 날이면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자,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되면 이제 두 가지의 토지가 공급돼요. 수용 방식에 의해서 새로 조성된 토지, 조성토지라고 합니다. 조성토지,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가 개발자에게 공급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 3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범위 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원형지라고 합니다. 원형지 공급 그렇게 되죠.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두 가지죠.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개발자에게 공급될 수 있고, 또 미개발된 상태, 미개발된 원형지 상태로 공급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토지 수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토지 수용에 대해서. 자,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 누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까? 1번 수용의 주체, 수용 주체예요.
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 토지 수용 주체는 누구죠? 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네, 토지를 수용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은 국가 등 공공 시행자도 있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같은 민간도 있죠. 자, 그때 이제 민간 시행자 있죠.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일정한 요건을 씁니다.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돼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면은 민간도 토지 수용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자,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죠. 수용 주체.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의 주체가 사업 시행자임을 알 수 있고요. 민간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다만 민간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수용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준용법이죠. 네, 어떤 법을 준용하죠? 준용법은 들어보셨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지법을 준용합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공기시설사업절차에서 이미 공지법상 토지수용 원칙 등을 배웠지만 초반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법에 의해서, 이 공지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을 갖춰야 되죠. 이 법에 의한 토지 수용 요건은 1번이 뭐죠? 그렇죠. 자, 공지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일까?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돼요.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어야 돼요.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것. 이 두 가지가 공지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는 그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죠? 공지법. 이 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공익사업이고, 그리고 그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공익사업의 인정과 그 공익사업 인정에 대한 고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고, 네, 공익사업 인정의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고시를 해야 되는 거야. 공익사업에 대한 인정과 그 고시가 있으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이 있으면 토지를 수용하고요. 토지 수용하면 보상하죠. 그때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 재판 신청합니까? 토지 수용에 재결 신청합니까? 재결.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한 번 더 해달라고 재결 신청.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한 번 더 신청하게 되죠. 이를 재결 신청이라고 해요. 재결 신청. 자, 그때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몇 년이죠? 1년이죠. 1년 내에 재결 신청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으면부터 1년 내에 재결 신청가 들어온다. 이게 공지법상 토지 수용 원칙이에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토지 수용할 때는 이 공지법을 준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절차상 특례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어떤 절차상 특례가 인정될까요? 주로 시험은 출제는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지법을 준용하여 토지를 수용하지만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어떤 특례가 인정될까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자, 여기서 이 동네에서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용하고 사용해야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죠.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입니다.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그렇게 돼요.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예요.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 동네에서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용해야 될 토지와 근처의 목록표를 좀 만드는 거예요. 몇 번지 토지 소유권은 수용 대상이고 몇 번지 광업권과
몇 번지 임야 소유권은 수용 대상이고 몇 번째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용 대상이고 이렇게 그리고 몇 번째 건축물 소유권과 그 전세권이 수용 대상이 이렇게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택지 조성에 필요한 수용 대상이 될 토지와 건축물의 목록표를 만들어 이렇게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표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수용 대상이라고 공식적으로 고시하는 거죠. 이렇게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이것을 공지법상 토지 수용요건인 국토부 등으로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의지된다는 거죠.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것으로 의지되죠.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은 재결 신청입니다. 재결 신청.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재결 신청할 수 있는데 아까 재결 신청 기간 공시보상 원칙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공익사업 인정을 받고 1년 내에 해야 되잖아. 근데 도시개발 사업지를 재선 특별 인정해서 언제까지?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재결 신청이 허용이 됩니다.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1년 내에 함이 원칙이지만 도시개발 사업지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사업 시행기간이 3년이면 3년 내내 할 수 있죠. 2년이면 2년 내내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토지를 수용할 때는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부 등으로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언제든지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토지수용위원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주게 됩니다. 자, 전부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하면은 대가를 보상하게 되죠.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인데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죠. 그때 발행하는 채권이 무엇이었죠? 토지상환 채권이었죠.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면은 채권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을 해야 될 채권, 그것이 토지상환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도시개발구역의 원주민 중에서 농지, 임야, 주택을 수용당한 자는 현금으로 보상받은 사람도 있고 채권으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 그들이 받은 채권이 바로 토지상환 채권이 되고요. 토지상환 채권을 받은 자는 이 동네에서 도시개발이 끝나고 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을 받게 되는 거죠. 현금 보상입니까? 현물 보상이 되는 겁니까? 현물 보상,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자료 읽으면서 체크해 드립니다. 자, 토지상환 채권 같이 봅니다. 자, 시행자는 발행하죠. 시행자가 그 토지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제 보상도 시행자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행자가 발행자가 됩니다. 자, 시행자는 다음 밑줄 긋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매수대금 전부가 아니고 일부 지급까지 줄 것이십시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첫 번째 발행 요건이에요. 두 번째 매수대금의 일부 지급을 위해서 두 번째 발행 요건이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대금 일부 지급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한 채권이 발행되는데 이를 토지상환 채권이다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민간도 있고 공공도 있잖아요. 그때 민간 시행자가 발행하면은 나중에 상환을 아니할 수도 있죠. 못 갚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민간 시행자는 임의 발행이 아니고 지급 보증을 조건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일 밑에 봅니다. 자, 민간 시행자 발행 요건 나와 있죠. 2번에. 자, 민간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대통령 내지하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민간 시행자는 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발행 규모 제한을 받죠. 자, 토지상환 채권에 의해서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될 토지나 건물이 도시개발구역의 전체 분양 대상 토지나 건축물 면적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상환 채권 발행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 내정하는 바에 따라서 토지상환 채권 발행 계획을 작성하고 미리 지정권자로부터 발행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2율 발행 당시 예금금리와 부동산 수급성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이율을 정하게 됩니다.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누가 정하죠? 발행자. 그리고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식 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채권의 그 채권자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전 방법이죠.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이 나옵니다. 자,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할 때는 지금도 비출 것으면 좋겠습니다.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을 취득한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에 기록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토지상환채권 원부 줄 것이면 좋겠습니다.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한 거예요. 토지상환채권의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에 였습니까? 채권 원부입니까?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채권 등으로 합니다. 토지상환채권 등으로 하십시오.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어야 되고, 그리고 명의이전 방법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명의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